이거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나온 막걸리고요. 일단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무감미료 막걸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막걸리는 아스파탐이라는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이 막걸리는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수치도 없고 되게 트름이나 뭐 그런 생리적인 되게 없는 막걸리고요. 일단 찹쌀로 빚었기 때문에 약간 드라이한 맛이면서 찹쌀의 본연의 단맛이 올라오는 막걸리입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던 형제가 뭉쳐 뜻깊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매료시킨 테마는 우리 술이었는데요. 전통주를 친근하고 익숙한 존재로 만들고픈 바람이 형제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약간 술은 그 문화를 좀 음미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주도 우리나라 문화니까 그런 문화를 서로 이제 뭐 교류하면서 뭐 저희가 우리 문화를 아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냥 문화를 같이 즐기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막걸리가 싸다, 뭐 머리 아프다라는 좀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시선이 좀 있는데 뭐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뭐 저희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져 나가는 뭐 그런 정도만 되더라도 젊음이라는 무대 위에서 새로운 막을 열어가는 문지훈, 문성훈 형제 톡 쏘는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신선한 산물이 모여드는 목포 청호시장입니다.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하는 총각들에게 시장은 오늘도 싱싱한 식재료들을 선보여주는데요. 이리저리 살펴보고 둘러보면서 가장 좋은 재료를 골라내려 노력하는 문간의 형제들. 음식의 맛은 재료의 신선도에서 결정된다는 평범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진리를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거 노란색 3개. 노란색 3개. 예. 그리고 여기 양배추 한 망 가져갈게요. 양배추 한 망. 예. 그리고 양상추 2개. 마늘도 필요하지 않나요? 마늘 맞아. 우리 마늘 2개. 네, 마늘 예. 2개. 사장님 깻잎은 뭐 어떻게 해요? 깻잎은 예. 이렇게 재료 선택은 음식을 만드는 성훈 씨의 몫입니다. 예. 나이는 30에 불과하지만 일식에서 시작해 세계 여러 나라의 요리를 섭렵한 베테랑 셰프님이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항상 재료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를 하고 이제 그걸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써야 뭐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직접 눈으로 좀 보고 구매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 무안의 도심 한복판에 형제들의 본거지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 문을 연 전통주 전문점이죠. 기관사로 일하며 바다를 누볐던 지훈 씨와 뉴질랜드에서 셰프로 근무했던 성훈 씨가 의기투합한 건 동남아의 어느 도시에서였습니다. 우연히 떠난 여행에서 서로의 마음이 일치된 형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창업을 준비했죠. 동생이 먼저 여행을 시작했어요. 세계 여행을.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되게 약간 슬럼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귀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여행지로 가기 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저한테 그냥 넌지시 야, 여행 한번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또 그 다음 말이 야, 우리는 이제 20살 이후로 같이 다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추억이 없어서 한번 추억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좀 슬럼프가 있긴 했던 마음이 있었던지라 이제 한번 떠나볼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동생이랑. 그래서 오케이 콜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사직서 내고 바로 갔어요. 3달 동안 이어진 동남아 여행은 지훈 씨와 성훈 씨에게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 태국에서 캄보디아, 또 베트남으로 이어진 여정에서 형제는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겼고 가슴 설레는 짜릿한 순간도 경험할 수 있었죠.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술자리였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나라 술을 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독일 친구는 맥주가 되게 좋다. 뭐 일본 친구는 뭐 사케가 되게 좋다. 근데 저희한테도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너희 나라의 전통술이 뭐야?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당시엔 소주인가? 맥주인가? 아니 막걸리인가? 되게 약간 헷갈린 거예요. 그때 좀 의문점을 갖고 귀국해서 처음에 전통주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런 전통주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동생 성훈 씨의 직업이 요리사라서 가능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취사병을 하면서 요리의 세계에 눈뜬 성훈 씨는 일식 주방을 거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온 8년 경력의 셰프인데요. 형과 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성훈 씨는 우리 술에 어울리는 안주를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런 전통주라는 게 있었어? 이거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거를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전 즐겁고 막 뭔가 이 열정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뭔가 더 있을까? 뭘 배우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처음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왔어? 형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든 그 이상을 거뜬히 해주는 분이시죠. 근데 이게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엄마 하지 말라고. 무서워. 그래도 어떻게 옆에서 급한데 빨리빨리 해야지. 난 재밌어. 일단 조심해. 항상 항상 할수 있으니까. 항상 몸 안 다치는 게 최고야, 엄마. 주방은 항상 엄마 위험해. 저긴 전쟁터야. 시작해봅시다. 이제 오픈하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조금 바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부탁드렸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어머니도 또 흔쾌히 도와주시더라고요. 또 어머니도 요리를 그래도 죽으셔서 요리를 조금 잘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하게 된 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둠이 찾아드는 시간. 형제의 주점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지훈 씨는 서빙과 함께 술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면서 체계적으로 술을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막걸리는 아스파탐이나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이 막걸리는 이제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아서 숙취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막걸리입니다. 지금 아까 시키신 뭐 육회나 뭐 그런 메뉴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막걸리입니다. 소믈리에 역할이 이제 음식에 맞는 술을 찾아드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또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개인이 원하는 술도 있을 뿐더러 개인이 원하는 요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손님들한테 같이 페어링 해드리고 손님들한테 원하는 걸 다 찾아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형이 홀을 책임지는 사이 동생은 주방에서 1인 다역을 소화합니다. 음식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성훈 씨는 형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지금이 더없이 행복한데요. 8년 동안 다진 경험으로 전통주에 어울리는 안주를 척척 만들어내는 젊은 셰프님. 맛은 기본이요, 감각 있는 플레이팅까지 온갖 정성이 들어간 그의 요리에선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메뉴 하나하나마다 또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좀 느꼈던 그런 스토리를 좀 다 집어 넣었거든요. 뭐 음식에도 그게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뭐 저희가 나가는 뭐 음식 중에 감자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스위스를 여행했었을 때 정말 현지인한테 좀 배운 것도 있고, 칠리 소스도 이제 스페인에서 제가 뭐 여행을 다녀보면서 좀 먹었던 그 맛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서 개발이 된 소스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이 여행을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세계 25개 나라를 여행한 경험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성훈 씨. 그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집에선 베테랑 주부지만 막내 아들의 주방에선 보조를 자처하는 어머니시죠.
엄마 괜찮아. 그거 터지는 거에 오히려 더 잘 튀겨지고 있다는 거 증조거든. 막 그 색깔이 너무 막 검맣다고 이렇게 해서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지금 잘 튀겨졌어. 지금 좋아. 아이고 칭찬받았네. 이 요식업 안 했으면 어떨까 했던데 애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니까 자신 있다 하고 또 큰애가 뭐 전통주도 뭐 그것도 배우고 뭐 소믈리고 자격증도 따고 막 젊었을 때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래서 그리고 그럼 해봐라. 엄마가 많은 도움을 못 주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도움을 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세 사람의 정성이 빛을 발하는 시간. 다채로운 안주의 맛과 은근한 술향기가 우러지니 식탁 위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나지막이 오가는 대화 속에 따스한 분위기가 무르익죠. 옛 추억을 떠올리고픈 장년층에서 감각 있는 분위기를 찾아오는 젊은 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 안에 어우러집니다. 옛날에 막걸리 먹을 때 정기제 할 때 밭에 일할 때 정기제 속 걸고 할 때 그 생각도 나고 막 감미가 깊죠.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듣고 하니까 마시니까 우선은 제가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전통주 소믈리에 지훈 씨의 정성이 진정성을 얻는 밤. 술맛도 사람 사이의 정도 알싸하게 익어갑니다. 해남에 있는 막걸리 주조장은 형제가 자주 찾아오는 술도가입니다. 막걸리 전문가인 주인장과 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매장에서 판매할 술을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관심사가 같은 세 사람의 대화는 정겹기 그지없습니다. 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리 공부를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또 우리 술 취급하는데 정보도 상당히 아시고 저 정도 적극성이면은 뭔가 좀 결과가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상당히 내심 기대를 했죠. 언제쯤 오시나. 그리고 역시 오픈하고 좋은 반응이 있다니까 상당히 좀 즐겁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예.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뭐 생막걸리니까 네. 뭐 밖에 놔둬도 온도가 어느 정도 낮은 온도니까 좋긴 한데 네. 아무래도 냉장고 넣어놔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무광미로 막걸리는 시간이 가도 식초가 되는 과정이니까 네. 유통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좀 지나도 맛이 남는 이상이 없고 더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저희 더 맛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네. 적이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새로 창업했으니까 사업도 잘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술을 한번 빚어보고 싶은데 언제쯤 이렇게 좋은 술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더 계획성 있게 준비도 해보고 이렇게 옴으로써 저희도 약간 더 발전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시고 또 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도가의 기운을 받은 지훈 씨와 성훈 씨.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잇는 형제는 곧바로 막걸리 빚는 일에 일기투합했습니다. 고두밥 다 잘 쪄졌거든. 먹어봐. 막걸리 빚을 때는 이게 손 잘 씻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정성을 들여야 돼. 정성을. 더 정성 있게 더 저어봐. 정성 있게. 만드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갖는 것이 막걸리의 매력. 형제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깃든 막걸리를 빚고 싶습니다. 찹쌀을 주 재료로 만드는 형제의 막걸리는 담백한 맛과 걸쭉한 밀도를 추구하는데요.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만의 막걸리가 완성될 겁니다. 그렇게 술이 어려운지 몰랐거든요. 처음 기억에는 원래 쌀을 불려야 되는데 불리지도 않고 막 짜가지고 술이 완전 진짜 식초같이 돼버렸어요. 너무 쉬어가지고 그때 버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되게 이제 책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저희만의 레시피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술 익는 향기 그윽한 공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셨어요? 창업 컨설턴트로 일하는 지인인데요. 매장의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운영과 홍보 방식을 결정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준 분입니다. 지금 한 2주 됐나? 네. 둘이 벌써 지쳐 보여. 내가 봐도 딱 지쳐 보이는데 주방도 들어가면 진짜 밖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안에서는 얼마나 힘든데 대려 한 명을 써가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더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홀도 지금 주방도 좀 버겁죠. 이제 앞으로 좀 손님들이 더 오면은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짜 괜찮은 동생들을 또 뽑아서 두 분 같은 동생을 만드는 건 어떤가. 그 동생들이 또 꿈이 이걸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몸이나 마음이 많이 지칠 법도 한데 그거를 이겨내면서까지 본인들의 그 원칙을 추구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짓이라 생각을 했죠. 이렇게 손님한테 일일이 가서 막걸리 설명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막상 장사를 해보면 그게 안 되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느긋하게 하려고 하고 주방도 아무리 바빠도 좀 음식이 차라리 조금 늦게 나오는 게 낫지 맛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뿌듯하죠. 감히 제가 컨설팅을 했다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모든 걸 다 해놓고 저한테 온 동생들이라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되려 좀 보기 좋죠. 제가 더 많이 배운 것도 있고요. 두 분에게.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보이니까 와서 이제 어떻게 하라 뭐 조언도 해주니까 정말 도움도 되고요. 제가 항상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이제 목포라는 도시이긴 하지만 저희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를 봄으로써 약간 좀 더 되게 닮아가고 저희를 약간 좋게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놓은 그 지역의 꿈이 있기에 지치지 않는 싱그러운 젊음. 서로를 이해하고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삶의 공간을 채워나갑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매장을 쉬는 날. 매일 새벽 2, 3시까지 일하느라 지칠 만도 한데 형제는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통 삼겹살에 그냥 수비돼서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샐러드랑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거 이렇게 시키자. 1, 2, 3 이렇게. 저희 가게에 좀 다른 메뉴를 한번 이제 개발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말마다 매일 이제 맛집이 있으면 찾아가서 먹어보고 이제 형이랑 이제 같이 의논도 하고 뭐 새로운 게 있나라는 걸 이제 계속 찾던 중에 이제 뭐 무안에 이제 뭐 새로운 음식점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메뉴 개발 차 위에 이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형제가 선택한 곳은 수비드 요리 전문점입니다. 다양하게 경험하고 먹어보고 또 느껴보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영감을 얻는 거죠. 일반적으로 쪄서 하는 막 수육 그런 거 다르네요. 그 식감이랑 다르죠. 수육은 너무 물컹물컹하고 이건 이제 씹는 식감도 있는 반면에 되게 소프트하고 또 이런 메뉴 자체가 좀 막걸리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의 숙제네. 힘들 때마다 또 혼자였으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동생이 있어서 저도 항상 의지하고 또 동생도 저랑 같이 하는 자체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는 자체가 그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아야죠.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형제의 우애처럼 그네들의 막걸리도 잘 발효되고 있을까요? 막걸리가 잘 발효가 됐나? 뽀글뽀글하네. 좀 더 숙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좀 충분한 것 같은데. 모토가 있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항상 뭐 과감하게, 어쩔 때는 과감하게, 어쩔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차츰 배워나가는 단계니까 저희는 이것 자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언젠가는 뭐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또 막걸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한 살 차이 남자 형제들이 그렇듯 어려서는 치고받고 싸움도 했지만 마음 한켠엔 든든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던 20대엔 얼굴 마주하기 힘들 만큼 먼 거리에 있었죠. 그리고 30대, 형제는 같은 꿈을 꾸며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전통주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지만 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들을 좀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의 뭐 앞으로의 목표고 이제 지금 다가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좋은 술을 가지고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세계 여행을. 그래서 다른 외국 손님들한테 우리나라 술을 전통주로 홍보도 하고 여러 나라에 가면서 그 술도 먹어보고 참 그 술이라는 자체가 그 문화를 음미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를 다른 세계 각각 뭐 다른 나라에 그냥 다 전파하고 싶어요. 그게 뭐 최종 마지막 목표예요. 각자의 역할을 하되 서로가 없으면 빛을 잃어버리는 바늘과 실처럼 지훈 씨와 성훈 씨의 삶은 정교하게 엮여 있습니다. 형제의 우애가 진해질수록 그네들의 미래는 더 밝은 곳을 향해 나아가겠죠.